네, 준비를 하는 동안에 사실은 요 교육 세션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교육 형태로 시도하고 실험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님도 그렇고 이호님도 지금 부스트 캠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고, 저 역시 모두의 연구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행해 나가고 고민을 하고 그러고 있어서 참 좋은 세션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참 좋은 세션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모두의 연구소의 대표 겸 연구소장 김승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AI 리터러시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효우님 발표 자료를 먼저 봤었으면 제가 원래 교육 쪽 관련해서 저는 원래 보통 이제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공학적인 발표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근데 교육 쪽 발표도 가끔씩 하는데 그럴 때 쓰는 자료가 있어요. 모두의 연구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이 교육의 방향을 나아갈 건지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딱 부스트 캠프랑 같이 붙었으면은 진짜 완벽한 거였는데 제가 효우님 발표 자료를 못 본 상태에서 만들어가지고 오늘 저는 AI 리터러시 인공지능에 관련된 거를 할 거고요.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다시 듀엣으로 우리 한번 하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룰 거는 AI 리터러시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뺏기고 두렵고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키오스크 같은 경우 요즘 많죠. 근데 키오스크는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가죠. 실제로. 그렇지만 지능이 있다고 하진 않잖아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뺏기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오늘 다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은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고요. 그래서 지능을 보면은 똑똑한 사람의 정의가 전 계속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어렸을 때죠. 제가 어렸을 때인가? 제가 어렸을 때는 암기의 시대예요. 열심히 독서실 가가지고 밑줄 치고 외우고 시험 보고 이런 시대를 저는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잘 외우고 잘 풀고 이런 사람들이 1등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나가서 취업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왔죠. 그러다가 구글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뭐 검색하면 다 아는데,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시험 보는 방식도 책 덮어놓고 그냥 풀거나 오픈북이다, 이것도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픈 인터넷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진정으로 그 사람의 실력을, 지능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검색의 시대도 사실은 2000년대 초반이 좀 오래됐죠. 그래서 이 검색의 시대도 저는 저물어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왜 그런가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가 너무 많은 정보가 이제 인터넷에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로 딱 필요한 정보만 있었다면은, 지금은 필요한 정보가 하나씩 있었다고 치면은 같은 정보도 여러 사람들이 정보를 재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게 좋은 정보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해내야 되고,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요즘에 큐레이션 같은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는 글이 정보인 것 같기도 하고 광고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서울대 근처 맛집 치면은 이게 정보 글인지 광고 글인지 모르죠. 검색에 좀 광고성 정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검색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 거죠. 세 번째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진짜로 진짜 뉴스 같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게 진위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색의 시대가 조금씩 저는 저물어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시대가 왔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소셜 지능의 시대에 얼마 전까지 왔었다고 봐요. 소셜 지능의 시대는 뭐냐면은, 내가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시대, 혹은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친구들이 똑똑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다음 세대 재단에서 하는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비영리 재단을 위한 AI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친구가 아주 많지는 않고 아주 적지도 않은 한 2,500명 정도 수준으로 있는데 친구 신청해 주세요. 소셜 지능의 시대입니다. 제가 똑똑해져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거기다가. 이래서 비영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AI 기술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라고 제가 오히려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소셜 친구들의 지능을 빌리는 거죠. 액티브하게. 그러면 그분들이 댓글을 쭉 달아줘요. 예. 이런 거 보셨나요? 제가 정리해둔 거 있는데 그럼 쭉 받아들이면 이게 검색에 의해서 받는 지능보다 훨씬 더 양질의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검색의 시대에서 내가 얼마나 좋은 팔로워들을 많이 가지고 있냐라는 소셜 지능의 시대로 얼마 전까지 왔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는 이렇게 열심히 지식을 쌓아왔는데 짠, 알파고가 나오면서 야, 이렇게 열심히 쌓아왔는데 AI한테 졌어. 예. 멘붕에 빠지기 시작을 하죠. 예. 그렇다고 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는 그냥 인공지능이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르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이제 뭐 터미네이터라든가 뭐 자비스라든가 정말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는 지금 대비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제가 죽기 전에는 안 나타나지 않을까 싶으니까 오늘 할 얘기는 키오스크도 아니고 이런 강인공지능도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 짤방도 이 그림도 인터넷 어디선가 봤는데 다시 찾으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아, 이런 비슷한 그림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 있더니 바로 1분 만에 이건가요? 네, 그러면은 다 찾아주죠. 검색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AI가 이제 너무 두렵고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어갈 거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른쪽에 개발자가 만든 거는 고양이를 개라고 판단하죠. 예. 실제로 기술자들은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믿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어떤 AI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특정 태스크, 특정한 일에 대해서 사람보다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는 AI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태스크, 특정 일에 대해서 사람보다 잘하는 건 당연히 또 나올 수 있고 나오고 있고요.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사람보다 빠르게 하는 거는 뭐죠?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 생산성이 향상이 될 때 우리의 일자리가 뺏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포인트로 생각을 하면은 또 다른 기회가 제공이 돼요. 마찬가지로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사람보다 뛰어난 성능의 AI가 개발이 된다면은 그 역시도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냐가 AI 리터러시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생산성의 향상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뭐 대체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대체를 한다기보다는 보조하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은 의사가 없어질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근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뭐 의료에다가 기술을 접목하는 뭐 가장 최초로 접목했다고 볼 수 있는 뷰노라는 스타트업의 기사예요. AI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예요. AI 진단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의사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은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은 사람들을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조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을 뭐 1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은 이제 2분을 만날 수 있고 3분을 만날 수 있고 왜냐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뷰노라는 데는 모두연구소 딥러닝 칼리지 이게 협력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협력 기업을 무한히 홍보해 드립니다. 네. 많이 협력 기업이 되주세요. 네.
또 생산성의 향상을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미지 컬러링 기술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흑백 만화이고요. 거기에다가 뭐 머리카락은 노란색, 뭐 피부는 살색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가이드를 줘요. 그 다음에 엔터 한 번을 탁 치면은 자동으로 채색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잘 되죠. 여기 링크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검색의 시대를 지나왔으니까 구글에서 뭐 색칠 공부 이런 거 치면 밑그림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업로드 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향상이 된 거죠. 옛날에는 사람이 손으로 다 그렸던 건데, 그죠? 이제는 인공지능이 한 장의 그림만 사람이 그려주면은 만화책 한 권을 다 색칠을 해줘요. 예, 이게 왼쪽 그림이 이제 사람이 색칠한 거고요. 그 뒤에 모든 만화책의 모든 거를 다 그려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슈퍼맨 같은 경우는 다 파란색 옷에 빨강 망토잖아요. 그죠? 배트맨은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채색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웹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는데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 명이 그리지는 않죠. 예, 메인 작가가 있고 그 밑에 채색을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4명, 5명 이렇게 팀이 돼서 가죠. 그러면은 그 메인 작가들이 이 채색 도우미가 필요할까요? 이게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면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이 되죠. 네. 우회전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않아요. 네. 책임지세요. 네. 그래서 무슨 말 하다 말았지? 네. 어시스턴트. 그 웹툰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 채색 도우미들이 잘릴 것 같잖아요. 그죠? 잘린 새 오겠죠. 당연히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나는 할 일도 없고 엉엉엉 이렇게 울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향상이 됐다는 말은 다시 기회의 제공으로 연결이 돼요. 이제는 그 친구들이 메인 작가 밑에서 배워가면서 언젠간 나도 등단할 거야, 나도 메인 작가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도 이 툴을 써서 바로 메인 작가가 가면 돼요. 그죠? 생산성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채색 도우미일 때는 내가 4명, 5명을 모을 브랜드 가치가 없으니까 못 모았던 거고 이제는 모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 혼자 직접 하면 되죠. 그런 게 요즘에 늘어나는 1인 회사고 대표적인 예가 유튜버가 있죠. 예전에는 뭐 방송국, 방송 장비 이런 다 갖춰져야만 우리가 뭐 방송을 할 수 있고 연예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 여러 가지 툴들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이 동영상을 하나 볼게요. 안 나오네? 안 돼.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크리에이터 조블리입니다. 그동안 자막 작업하느라 너무 힘드셨죠? 오늘은요, 인공지능 구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영상의 자막을 자동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자막을 만들 또 하나, 필요도 없어요. 이 인공지능이 다 구류랑 만들어줘. 프리미어 프로랑 연동이 되거든요. 제가 프리미어 프로에서 어떻게 한 번에 이 자막을 수정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똥손에서 금손되는 조블리의 프리미어 프로. 네. 보시면은 이제는 자막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 영상에서 자막을 넣어주는 게.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대부분 넣어주고 그거를 손쉽게 편집을 할 수 있게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향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툴들이 있으니까 1인 유튜버들이 점점점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오늘 키노트 해주신 남세동 대표님 보이저 X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저희는 홍보를 많이 해드립니다. 저희랑 같이 많은 걸 해주세요. 네. 그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또 다른 인공지능 툴이에요. 이건 음성 합성 툴이고요.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팟캐스트 이용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컴퓨터가 만들어낸 음성이고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재미있습니다. 우선 팟캐스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문장을 입력하고 여러 성우들의 음성과 특징을 파악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한 스타일로 음성을 만들어내요. 음성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동영상에 함께 넣어서 작업하세요. 좋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연습해 보세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 그래서 수 뭐 있습니다. 보노보노 목소리도 있고요. 요즘에 네이버 클로바에서는 유인나 씨 목소리로 뭐 깨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목소리에 자신이 없어도 다른 사람 목소리로 인공지능이 만든 목소리로 자기가 뭐 연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이 목소리를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 네오 삼피엔스라는 딥러닝 스칼리 3기 협력 기업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모디영소 루바토 랩이라는 인공지능으로 작곡하는 이런 거를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에 맞춰서 사람이 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한 거고요.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이 인공지능이 작곡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기 시작하면 뭐가 될까요? 그럼 어떻게 일반인들이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저는 AI 리터러시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가령 아까 앞쪽에 있던 자료 중에서 요 여성분이 제이플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고요. 커버송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작사 작곡을 해주면 더 이상 커버송을 부를 필요가 없죠. 자기의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유명해지면. 이게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으로부터 오는 기회의 제공이죠. 예,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는 데서부터 AI 리터러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기회의 제공을 생산성의 향상이 아닌 아까 전에 빠르게 하고 이런 게 아닌 뛰어나게 하는 거에서 이제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기술이에요. 왼쪽에 있는 BB-8 같은 경우 조금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저해상도의 이미지거든요. 이거를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로 바꾸는 그런 어떤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 뛰어난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뛰어난 어떤 성능의 기술이 나오면은 이제는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가령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은 그게 해상도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다 요만하게 조그맣게 보일 텐데. 그죠? 그럼 인공위성이 찍은 영상을 보다 깔끔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이 SI 어널리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 이제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협력 기업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엄청 뛰어난 거를 만들면은 새로운 시장을 열고, 예, 새롭게 일자리도 생기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인공지능을 두렵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구글이 만든 건데 카메라 하나로 영상을 찍고 나면은 이 영상에 있는 그 오브젝트들의 거리를 보여줘요. 그래서 오른쪽에 하얄수록 가까운 거고요. 검정색일수록 먼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예전엔 구현을 하려면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 같은 뎁스 카메라라는 걸 이용을 했고요. 보시면 엄청 크죠. 이런 거를 활용해서 했던 건데 이제는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한 개만 있으면은 이런 기술이 다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 키넥트라는 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00년대 중후반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HCI 쪽에서는 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랬던 건데 이제는 그게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시장과 기회를 창출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는 암기의 시대에서 검색의 시대로 왔고 검색에서 소셜 지능의 시대로 왔다면 이제는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 시대로 온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지껏 나온 걸 다 합친 거죠. 암기도 하고 검색도 하고 소셜 지능도 있고 거기에 인공지능까지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촉이 있는 게 저는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AI 리터러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몇 달 안 됐지만 AI 리터러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AI 리터러시가 일단 AI 에듀케이션 쪽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AI 에듀케이션은 아직 어떤 스킬셋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백지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배우는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존의 어떤 스킬셋을 갖고 있는 사람이 AI의 마인드를 탑재하는 리트레이닝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쪽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은 아무래도 어떤 기술이 발달을 하면은, 그러니까 브렉스루한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사람들을 평등하게 뭔가 만들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부가 급격하게 빈부의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급격한 빈부의 격차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평등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요 세 가지의 파트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이제 고민을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린 거는 이 리트레이닝 쪽에서의 어구멘티드 인텔리전스 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연구소를 제가 다 아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모두의 연구소가 지금 현재 해결하고 있는 영역은 AI 에듀케이션과 리트레이닝 쪽에서의 이미 테크니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AI 리터러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고 있고 해 나가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년에 모두 연구소 안에다가 AI 리터러시 랩이라는 걸 만들 건데 그 랩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내용은 이 전체에 대해서 큰 뷰를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할 사람을 이제 곧 모집을 할 거라서 또 홍보를 합니다. 저는 기승전 홍보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내년 1월에 제가 개설하려고 만드는 AI 리터러시 랩으로 참석을 하시면 좋고요. 회원님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는 끝까지 하죠, 제가. 지금 모디언 부스 가시면 협력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홍보 열심히 해드리는 거 봤죠? 모디 연구소에서 제가 홍보도 해드리고요. 인공지능 관련돼서 인재를 뭐 뽑고 싶다. 그러면은 모디언에서 많은 연구들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우리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인공지능을 가르쳐주고 싶다. 교육 연계도 가능하고요. 다양하게 협력 기업과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협력 기업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부스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없으면 좋은 거죠?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막 재밌고 생각과 다르게 통화하시고 이런 분인데 완전히 막 그냥 강의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소문 같으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취미가 뭐예요? 네? 취미. 취미요? 취미. 제가 사실 취미를 저는 모두의 연구소 하는 게 거의 취미에 가까워. 너무 즐거워요. 모두의 연구소라는 거를 만들고 운영하고 케어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정말 제 모든 능력과 그 정신 이쪽에 몰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할 수 있을까요? 네네. 마이크 드릴까요? 마이크 없으면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우연한 기회 왔는데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안과에서는 인공지능 개발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하고 싶은데 과연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연구만 하시고 잘 만들고 계신데 기업에서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까 내년에 만든 그런 좋은 모임에 도메인 널리지가 저희 같은 큰 병원들, 그러니까 1년에 한 15,000원 정도 수술을 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병원들이 참여해서 뭔가 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술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좀
그 중간에 커넥팅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면 그걸 갖고 좀 이렇게 좀 실제 필드에서 쓰고 성과를 내고 뭐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네. 좀 그런 장을 좀 리더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강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강의의 결론은 데이터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내용의 강의가 따로 있어요. 1시간짜리. 네. 그게 있는데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도메인 날리가 있으신 분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AI 개발자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거를 AI 개발자한테 드리고 데이터를 드리고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제안을 주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제가 시간이 조금 없어갖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질문 제 연락처 아시니까 네,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모두연구소의 2020년 발전방입니다. 아 이게 예 사실은 제가 보통 교육 관련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면 따르게 쓰는 장표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오늘 새로운 걸 갖고 왔는데 거기에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효우님의 목표랑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질 수 있느냐. 보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모두연구소를 다양한, 그러니까 서울은 기회의 땅이라서 정보가 많이 모이는 곳이고요. 어떻게 지방에도 모두연구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도 역시 에콜4리트나 그런 어떤 새로운 IT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저희의 운영 노하우, 저희는 부스트캠프랑은 조금 다르게 저희는 멘토는 없고요. 저희는 다 각자 알아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 인력이 15명인데 멤버십 연구원들이 한 5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운영 인력 1명이 33명 정도 지금 를 케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가 운영 인력 1명이 스텝 1명이 8명 정도 학생을 케어하고 있고요. 초등학생이 같은 경우가 1대 10 정도 돼요. 근데 저희는 1대 33인데 이걸 어떻게 1대 100으로 만들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원래 하고 있었던 플립드 러닝 기반의 플립 스쿨이나 지금 하고 있는 여기서 발표하시는 분들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고 거의 많은 분들이 모두연구소 랩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랩 활동이나 이런 것들 더하기 어떤 새로운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묶으면 1대 100의 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거를 내년도 런칭하는 걸 목표로 팀을 짜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